피로를 느끼는 거죠. 그런 어떤 자기 희생과 어떤 자기가 사회를 위해 희생을 해야 된다, 뭐 장기적인 관점을 위해 희생을 해야 된다, 그러면 사실 리턴이 있어야 되거든요, 그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. 그래서 그게 충분히 보상이 되면은 시스템이 유지가 돼요. 원래 장기적인 관점에, 그러니까 장투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. 장투의 리턴이 있어야만 장투가 유지되는 거거든요. 근데 사람들은 장기적으로는 다 죽는데,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, 내가 필요한 동안에 그 리턴이 오는 거를 나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가, 그런 시스템인가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시스템이 유지가 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된다고 보거든요. 근데 사람의 욕심은 언제나 똑같이 그런 어떤 장기적인 관점을 무시하는 경향이 더 크기 때문에,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이 더 많아지는 순간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죠.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이면 죽는다는 거지.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 그거야. 고이면 죽는다. 고이면 죽는다. 우리가 아까부터 했던 그 패권 얘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얘기가 다 똑같은 얘기였어요, 사실. 고이면 죽는 거야. 왜냐면 고이면 이제 더 이상 모험을 할 필요가 없거든. 결과적으로 제가 패권에서 했던 얘기도 그 얘기였어요. 모험을 할 이유가 없는 나라는 모험을 하지 않아요. 그러면 모험을 할 수 있는 나라가 그때 이제 시대가 변할 때 중요한 모험을 하는 바람에 그걸 차지하는 거거든요. 그게 이제 그 스타트업 이야기를 할 때도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. 사실은 결국 모수를 당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기득권이 될 수 있는 숫자는 한계가 있고, 그러면 그들은 소수일 텐데, 근데 소수의 기득권들은 모험을 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 되고, 그래서 가문을 나누잖아요, 보통 그럴 때는. 분가랑 본가로. 그러면 본가는 올드머니를 유지하고 분가는 모험을 떠나라,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데, 만약에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네, 그쵸, 모험을 할 수가 없죠. 그러면 모험을 하는 사람은 기득권이 아닌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, 물론 투자를 받는 건 기득권에서 받는 거지만, 그러면 결국에는 모험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당연히 기득권에 비해서 많을 수밖에 없고,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올드머니와 뉴머니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시스템인데, 근데 그게 국가적으로도 똑같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 거죠. 네. 근데 이제까지, 그러니까 시대가 아주 크게 변하지 않는 한 그거는 인수인계나 아니면 시대적 압박 같은, 그러니까 물리적인 압박으로 막아왔죠. 그게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식이니까. 근데 그게 시대가 기득권이 손쓸 수 없을 만큼 빨리 변할 때, 그거는 결과적으로 기득권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. 지금까지의 어떤 체제를 버리고 완전히 베팅을 할 것인가, 아니면은 여기서 멈출 것인가.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누가 될 것이냐 라고 하면은, 물론 기득권은 그만큼의 재산과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면은 추진력이 엄청나게 강하겠지만, 딸려있는 것도 많잖아요. 그러니까 무게가 무겁다, 그러니까 엉덩이가 무겁다고 표현을 하죠, 우리가 보통.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그런 격변기에 기득권이 전환되고 교체되는 이유는 다 이런 것 때문인 것 같고, 현재도 다르지 않은 것 같다고 느끼는 거죠. 저는 그래서 이 뭐랄까, 그냥 저는 아주 단순하게, 아주 그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서, 정말 관련이 없고 그러나 이제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, 대체 역사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, 이제 대체 역사 소설들과 이제 역사의 이런 흐름들을 볼 때 좀 그럴 위험이 있지 않나라는 거죠.